예, 되셨죠? 그러니까 오늘의 포인트는 미리 치기 전에 미리 단락별로 미리미리 준비하자. 그거 하나입니다. 그러니까 이 미리 준비하자라는 의미는 단순히 뭐 코드를 외워놓자 이러한 얘기가 아니죠, 지금. 뭐 어디서부터 분위기가 고조될 거니까 그 전부터 조금 미리 분위기를 올려놓자 뭐 이런 위치들을 파악해 놓으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. 그리고요, 이제부터 드릴 말씀은 좀 부수적인 얘기인데, 꼭 보면 이렇게 그 남자 그 여자 같은 이런 노래들이 한 절이 짧습니다. 뭐 듀엣곡이라서 짧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. 뭐 보통 노래는 세 단락으로 돼 있는데 이 노래는 이제 두 단락으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짧다는 얘기죠. 그 뭐 도입부와 후렴구 사이에 중간 다리가 하나 뚝 없는 거니까요.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뭐 간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다시 2절이 나오는데 그 2절의 A 파트에 대한 주법을 설정하실 때 1절처럼 하지 마시고 조금 고조를 시켜야 되잖아요. 근데 이게 구체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면 1절에서 그 도입부의 다음에 나오는 단락에 쳤던 주법으로 2절은 그걸로 출발을 해주시면 이게 약간 부드럽게 차별화가 되는 겁니다. 예. 뭐 이제 예를 들면 보고 싶다에서 B 파트 있었잖아요. 그 방식으로 그 남자 그 여자의 2절의 A 파트를 이렇게 쳐주시면은요. 뭐 왠지 거기서부터 드럼 베이스가 이렇게 밴드가 같이 들어온 듯한 느낌을 피아노 한 대의 반주지만 그런 느낌도 충분히 줄 수가 있습니다. 예. 뭐 이 부분은요,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게 말하면서 연주하는 거 보여드렸던 거 다시 보셔도 되고 아니면 강의 시작할 때 그냥 말없이 쭉 쳤던 거 다시 돌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음역대에 관련된 부분인데요. 왼손, 오른손이 음역대의 경우의 수만 해도 이 정도가 있습니다. 오른손은 이 가운데 또 중심으로 해서 많이 내려가도 이 반 옥타브까지밖에 안 합니다. 그러니까 여기 이게 참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. 음악에 따라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한 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세요. 그러니까 요 정도 선에서 요 동네, 요 동네, 요 동네, 요 동네 한 4구역 정도 보시고요. 그리고 베이스는 가장 높이 베이스를 칠 때가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그때 상황엔 이렇게 치는 게 아니겠죠. 그러니까 뭐 요 동네를 치면서 베이스를 가장 높이 잡을 때 뭐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겠죠. 그러니까 요 동네, 요 동네, 요 동네, 요 동네. 그러니까 각각 오른손과 왼손이 4동네 정도가 있는 건데 뭐 왼손의 1구역과 오른손의 3구역으로 뭐 음역대를 설정하실 수도 있고 왼손의 3구역과 오른손의 1구역으로 설정하실 수도 있고 이게 되게 많이 나오겠죠. 이거를 미리 좀 위치를 설정해 놓고 들어가시면요. 굉장히 노래가 좀 세련되게 들릴 겁니다, 여러분. 예.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강의 초반이니까요. 여러분이 그 곡을 치면서 나름대로 좀 남들하고 차별화되게 칠 수 있는 무기를 가지신 게,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 가지신 게 주법, 리듬 패턴, 이제 뭐 8비트로 할 거냐, 4비트로 할 거냐, 16비트로 할 거냐, 그 부분하고,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음역대를 설정하는 거하고, 그거 이제 2가지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. 근데 요것도요, 꼭 2가지를 다 한 번에 변화 주실 필요가 없어요. 뭐, 주법을 8비트로 했고, 음역대를 이쪽에서 했으니까, B파트에서는 주법도 바꾸고, 음역대도 바꿔야 되겠다. 이게 아니고요. 뭐, 가령, 주법은 통일하되 음역대만 변화를 줘도 변화가 있게 들립니다. 또 뭐 음역대를 변화를 주셨으면 주법은 통일한다든지 조금 더 변화의 폭을 심하게 하고 싶으시면 그때 이제 한꺼번에 모든 것을 변화를 주시는 거죠. 그래서 곡의 앞쪽에서 너무 한 번에 이런 변화 요인을 막 극단적이게 막 동시다발적으로 막 한꺼번에 쓸 수 있는 최대치를 다 소비해버리지 않도록 하시고요. 이제 생각보다 다양하고 점진적인 그런 중간에 놓칠 수 있는 그런 변화들의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를 스스로 체크해 두시고 그걸 또 건반상에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.
예, 그럼 마지막 정리할게요. 그러니까 오늘의 뭐 중요한 점은 악보를 딱 받고 곡을 치기 전에 이 곡이 어떻게 생긴 건지 그런 구획을 먼저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한 후에 가지고 있는 무기가 없더라도요. 그런 위치라도 먼저 보고 들어가느냐 아니냐는 굉장히 큰 차이로 나중에 나옵니다. 그런 습관을 지금부터 들이시라는 거고요. 그리고 이제 뭐 악보만 보고 어디가 후렴인지 잘 모르겠다. 그 싶으면 차라리 곡을 먼저 들어보세요. 사실 우리가 음악이니까 시각적인 것보다는 좀 더 청각적인 거에 의존도를 높여야 되는 게 맞는 거긴 하겠죠. 그러니까 곡을 먼저 들어보세요. 모든 악보가 제가 편집해 놓은 악보처럼 A, B가 이렇게 친절하게 다 써있지는 않기 때문에요. 그리고 이제 뭐 그것만 생각하셔도 딱 판이하게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이제 생각 없이 바로 첫 코드부터 막 초견 받았다고 해서 막 받자마자 쳐야 되는 것처럼 막 국어책 읽듯이 이제 연주를 하면은 어차피 가다가 막혀서 다시 쳐야 되고 좀 연결감도 별론 것 같고 막 굉장히 만족도가 떨어져요. 그럼 계속 뒤로는 계속 못 넘어가고 그러면 앞에만 계속 연습이 잘 되니까 앞엔 잘 치는데 뒤에는 막 1년이 지나도 그 곡은 뒷부분을 못 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바로 이것 때문에 발생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겁을 드리는 게 아니라 문제를 알면 여러분들 분명히 극복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. 아셨죠? 그러면 오늘 내용도 잘 숙지하시고요. 다음 강의에서 또 새로운 어떤 포인트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.